오늘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대비 이전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음 주부터 시간 어떻게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음 주 주말반 토요일 11시부터 1시, 일요일 12시부터 2시입니다. 그리고 보물청구는요, 토요일 2시부터 4시,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4시. 그래서 일요일은 2번 들어와요. 이렇게. 질문 있어요, 따로? 나머지 각 과목별 시간표 확인해 보시고요. 세경, 월수 6시. 세경, 월수 6시요. 종훈이 옆으로 빠져. 왜 붙어 앉아? 그 옆으로 앉아.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수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수가 계속 더러워지잖아요. 네. 맑고 깨끗한 동수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홍대 땅값 떨어지니까 자주 가지 마시고요. 홍대 앞에서 옛날에 진짜 그 동교동 삼거리에서 막 모르지? 상상마당 앞에 막 아휴 됐다 모르지? 에휴. 자 어마어마했는데 진짜. 자 그러면 예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요 뭐를 만들 거냐면 등차 수열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등차 수열에다 네모치고 들어갈게요. 뭐를 만든다? 등차 수열 만든다.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빠졌던 종훈이하고 민섭이는 꼭 밴드에 올린 영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끝나고 남아서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논리수학은 언제 할 거니? 31일까지요. 그거 안 하면 너 그냥 안 했어요 하고 끝나. 내일인데? 내일이요? 그럼 내일 해야지. 안 하면? 안 하면요? 뭐. 해야죠. 네. 그래요. 안 하면 어떻게 될지는 내가 결정할게요. 넌 하기만 하세요.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다가 n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자, 보세요. 그때 합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있는 항이 마이너스 10이지.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두 번째 항. 얘는요? 얘는이 몇 번째 항일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 플러스 1번째.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했다?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했다. 그럼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 n 플러스 2개가 되죠. 맞상? 이쪽 자리로 가세요. 잘 보여? 눈 나쁜 거 아니야? 안 나빠요? 결혼식 갔다 왔어요? 어디로? 저는 차에 있었죠. 어? 저는 차에 있었죠. 왜 차에 있었어? 엄마 아빠 잠깐 들려서 전전병 나오고. 부페를 가는 줄 알았네. 부럽다 생각했는데 속으로. 왜 이렇게 계속 근거 없는 개소리를 하면 나중에 고소한다? 너 근거 없는 개소리하면 진짜 고소한다? 너 소장 받아봤어? 소장? 네? 소장 받아봤어요? 저 좀 있으면 영점 받아요. 영장 받아요? 그 전에 소장 먼저 받아요. 그럼 너 군대 안 가도 돼. 대신 감옥 가니까. 좋겠다. 야 군대 갈래? 감옥 갈래? 저 군대 가야죠. 군대 갈 거야? 네. 그러면 허술하지 마세요. 네. 네. 감옥이 더 나을 텐데. 그럼 제가 보내드릴까요? 어? 제가 보내드릴까요? 나 보내준다고? 어디로? 감옥이요. 왜? 저 때리실래요? 안 때릴 건데? 때려요? 그냥 너 감옥 가. 안 때릴게. 잘 가요. 네. 네. 자, 항이 몇 개 있다? n 더하기 2개 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 어떻게 썼냐면 저 밑에 써 있네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 더하기 2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 마지막 항이 4.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게 몇이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24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요. 자, 약분하면요. 마 3이고요. 나누면 플러스 8로 바뀌죠. n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6개 숫자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는 몇 번째 항이 되냐?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6개 숫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죠. 몇 번째 항? 8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럼 8번째 항, 등차 수열에서 8번째 항은 8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공차 몇 개? 7개가 되죠. 이게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D는 14, D는 2가 되겠네요. 자, 공차 몇이에요? 2가 되겠죠. 누가 지면서 공통된 차이 얼마씩 커지냐? 똑같이 커지고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똑같은 차이를 같은 등자거든. 똑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들이라 해서 등차 수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안 오신 분들 중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인기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좀 늦게 와서 앞부분 못 들어서 밴드 다 올렸습니다. 알람 올려놓은 거 봤어요? 이왕이면 오늘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계속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오늘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수학 안 하신 분들도 내일까지 그게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또 계속 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학생 리포트가 나갈 때 학습률 막 50%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꼬리표로 내가 쓸 겁니다. 숙제 안 함. 그거 답부 밑에 그 문제도 다 물- 풀어야 돼요. 네? 여기에 풀고 네. 밑에 뭐 있잖아요. 취약 문제요? 네. 네, 취약 문제도 풀어야죠. 그래서 1회 문제 풀고 항상 학습 결과를 봐야 돼. 보면서 맞췄던 문제도 내가 정확하게 푼 게 맞는지 계속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1회당 문제가 뭐 12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 솔직히 맘먹고 하면.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엄마가 나중에 또 받아봤는데 뭐 애가 숙제를 안 해서 막 있다 그러나 엄마 뭐라 그러실 거야? 화내시겠죠. 그러니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하고 D 다 구했죠? 자, 13번입니다.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최소 개념입니다. 자, 첫째 항이 7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자,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됐고요. 첫 번째 항이 7이다라고 줬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서로 같아. 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놓으면요. 세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이 A라고 놓으면 다섯 번째 항 뭐가 돼요? A 플러스 4D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입니다.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이 몇 개 있어? 3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A 플러스 2D가 되겠죠. 자, 이거 첫 번째는 저 공식 쓴 거죠. N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서 쓴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합. 얘하고 2분의 항이 5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A 플러스 4D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항 A가 7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이거 같다라는 식을 정리해 보면요. 2는 서로 없어져서요. 6A 플러스 6D는 10A 플러스 20D가 되고요. A 자리에다가 7을 대입해서 다시 쓰면 42, 6D, 70, 20D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4D는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28. 잠깐만. 6, 7에 42. 몇이라고요? 28인가요? 네, 되겠죠.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왜 이해해요? 어떤 거요? 맨 처음 시에서 저기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공식. 저게 나오게 된 원리하고 나오게 된 결과가 저건데,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하는 건 지금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표현이 돼. 저기 있는 n은 n번째항까지 더했을 때, 그래서 n은 항의 수가 되고 첫 번째 항이 a야. 그래서 2a 플러스 n-1d. 여기서 a 플러스 n-1d가 마지막 항이라서 저걸 따로 찢어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계속 공식 그냥 이용하면서 해석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첫째 항이 7이고요. 그럼 얘를 보고서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종근아? 일반항 구해봅시다. 됐고요. 자, 정우가 구해볼게요. 네? 일반항. 일반항이요? 동수야, 일반항. 네? 이거 일반항.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9. 더하기 9. 됐죠? 아, 좀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됐죠? 일반항 n번째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언제냐?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0보다 작게 될 때 n값은 뭘까? 넘어가죠. 9, 2n. 그럼 n은 4.5 표현되죠? 자, n에 어떤 애가 오면 될까요? 5, 다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의 치대가 될까, 최대가 될까라는 표현. 자, 보세요. 이거 일반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아니까 내가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항이 7이다. 두 번째 항 5, 그 다음 3, 3이죠. 그 다음 1, 마 1, 마 3, 마 5 계속 쓰겠죠, 이렇게? 됐죠? 자, 문제 보세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까지 더해볼게. 몇 나와? 12.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해볼게. 몇 나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할게. 몇 나와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몇 나올까? 자, 봐봐. 더하게 되는 항을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왜?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올까요? 여기까지 더했을 때죠. 언제까지? 양수들만 더했을 때. 뒤에 얘네들은 음수들이니까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총 결과는 작아질 거야.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항이죠. 그럼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이겁니다.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찾았지. 다섯 번째 항부터는 음수야. 그럼 누구까지는 양수다? 네 번째까지는 양수다.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몇입니까? 라는 거죠. 몇이에요?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숫자를 다 쓰면서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뭐 하면 돼? 일반항 이용해서 S4를 구해주면 되죠. 2분의 항의 개수 4개. 첫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4 대입하면 1 나오죠? 마지막 항.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합의 표현을 가지고서 일반항 찾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Sn. 얘를 보고서 n번째 항 A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SN에서 Sn-1까지 합을 빼주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 합에서 1부터 9까지 합을 빼버려. 그럼 누구 나눠? 10만 남는 거야. 같은 원리로 n번째 항을 찾습니다. 얘는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적용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그럼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2를 넣어서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얘네들만 나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S1이죠.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 그냥 첫 번째 항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됐죠? 이렇게 n번째 항까지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뭐 하나씩 뭔데?
나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 수업하는 게. 왜? 진짜 좋아? 근데 나가서 봐봐. 아니면 너 수업 끝났지 오늘? 네? 오늘 수업 끝난 거지? 오늘 나머지 계속 하고 가요. 수업하는 게 좋으면. 나도 네가 좋다니까 좋아. 남아서 하고 가세요. 지금 뒷수업이 2학년 문과 수업인데 뭐 주말반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하고 가셔도 돼요. 그럼 논리사 계속 풀고 가면 되겠다 오늘. 네? 논리사 계속 풀고 가면 되겠다, 그지? 화이팅! 아, 야 정우처럼도 너네도 이렇게 남아서 좀 하겠다고 하고 좀 해봐. 코 강제로 남기려고 해도 안 난다고 그러고 정우는 알아서 그냥 지가 이렇게 남아서 한다고. 어? 좀 좋은 거 좀 본받으세요. 아우 자식 크게 될 놈이야. 자 14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죠. 자 SN 식으로 줬네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줘버렸습니다. 이때 A10 10번째 항이 누구냐 찾는 거죠. 그리고 공차 찾아줘가 되죠. 자, 10번째 항을 찾고요. 공차도 찾을 겁니다. 다음 수열에서. 문제에서 준 건 합만 줬어요. 자,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 빼기 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된다. 그죠? 그럼 SN 쓰면요.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여기서 뺄 거예요. n 대신에 누구 대입해? n-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전개하면요. n제곱 빼기 2n 플러스 n 빼기 n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없어져서 얘만 남죠. n제곱 플러스 n 빼기 이렇게요. 자, 그러면 n제곱 n제곱 없어지고요. 2n만 남네요. an은 2n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꼭 붙여야 됩니다. n은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는 거다.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오냐? S1 값 쫓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SN식 n자리에다 누구 대입해요? 1 대입해서 2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따로 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이 n자리에는 2보다 큰 애만 넣을 거야. 근데 n에다 1을 한번 넣어보자. 몇 나와요? 2 나오죠. 근데 첫 번째 항이 2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2가 나오네?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래서 한 번에 씁니다. 언제?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첫 번째 항이랑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눠서 쓸 필요 없이 한 번에 an은 그냥 2n이야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 만약 위에 있는 식에다 n에 1 넣었을 때의 값과 a1 값이 서로 다르면 이 전체가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따로 정리 못해요. 근데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항 알았으니까 10번째 항 구할게요. A10은요 n자리에 10 넣으면 되죠? 몇이에요?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공차 몇일까요? 이 수열의 공차 몇일까요? 2가 되죠? n 앞에 있는 수. 자, 이거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4 넣으면 네 번째 항, 5 넣으면 다섯 번째 항.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2씩 커지고 있죠. 우리가 일반항 쓸 때 공차 곱하기 n 쓰고 시작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n 앞에 붙어있는 얘가 공차가 돼요. 바로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겠죠. 공차가 2고 10번째 항 20이다. 다 찾았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 빼기 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쓰면
n제곱 플러스 3n 빼기 1에서요. 여기에서 빼죠. n 대신에 n-1을 대입한 식. 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자, 앞에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빼기 1 그냥 쓰고요. 자, 뒤에 볼게. 자, 전개하면 n제곱 나와. 마이너스 2n 나와요.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n만 남죠. 자, 앞에 전개하면 1 나옵니다. 마3 1 몇이에요? 마1. 이거 잘못 썼지? 얘 마1이지. 그럼 몇이에요? 마2.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잘못 썼습니다. 자, 그러면 n제곱 없어져. 자, 3n에서 n을 빼죠. 2n.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네? 4,3이에요. 뭐가? 1 빼기 4,3 아닌가? 아, 지금 요거? 아니 저 위에 거. 예, 그거. 이거? 예. 마3. 마4. 마3. 마3이네? 마3이네요. 네, 고마워요. 자, 여기 계산해주면 n은 2n. 자, 마3인데 플러스로 바뀌어져. 플러스 2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n번째 항이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n입니다를 계속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야? 첫 번째 항은 몇이냐? 여기다가 1 대입한 값. 몇이에요? 3이 됩니다.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요 식은 2보다 큰 애만 넣을 건데 여기다 1 한번 넣어 볼게요. 몇 나와요? 4 나오죠. 3이죠. 같아 틀려. 다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답이 돼요.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나한테. 선생님 이거 수열이에요? 네, 수열이에요. 등차는 아니야. 근데 수열이야. 수열은 뭐냐? 규칙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는 숫자가 누군지만 알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 하나씩 써보면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두 번째 항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4. 세 번째 항은 3 넣으면 되죠? 6. 아닌가? 8인가? 2 넣으면 6인데? 다시 2 넣으면 6.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죠? 몇이니? 8. 4 넣으면 10. 그 다음 12. 그 다음 누가 올까? 14가 오겠죠. 그 다음은요? 16이 오겠죠. 너네 그 다음에 계속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지? 규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똑같은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렇진 않지. 해서 문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그냥 수열이라고 그래.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지금 SN과 AN, 다시 말하면 n번째 항까지의 합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은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수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등비 수열에서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됐어요? 해서 이렇게 쓴 전체가 전부 답이 됩니다. 수열은 맞아요. 다음에 오는 숫자가 누군지 우린 알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은 6부터 2씩 커지는 수가 다음에 오는 수열인 겁니다. 말이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와 등비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됐어요? 동수 되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유리함수까지 하면서 물이 안 나와? 시험 대비할 때 무리도 좀 할 거야, 하기는. 다른 애들 할 때 같이 좀 할게. 그래서 김할 때 어차피 범위가 더 벌어지면 미리 해놓는 게 도움이 될 거니까. 아침 네, 일요일 날. 더 모아주시면 돼요.
복합이랑 문제, 연습 문제. 논리수학이 있어요. 어떤데요? 아 있으면. 없어요, 쌤. 막 근데 마구잡이로 나오잖아요. 마구잡이라니. 아 또 섭섭하네. 마구잡이 아니. 아무튼 좋은 정보 고마워요. 뽑아드릴게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수의 배열입니다. 수의 나열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차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 항의 개념이 있어. 초항의 개념이 있습니다. 초항을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공차가 아니고 공비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공통된 비율, 똑같이 곱하게 된 그 숫자, 걔를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rate죠. 영어로는 그 앞글자 R을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 근데 영어만 하면 이렇게 웃니, 혜진아? 쌤은 모르죠. RAT 바보야? 이거 몰라? 아, 몰라요? 아, 어떡하냐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어? 아, 나 지금 울 뻔했네. 울컥했네 지금. 조건아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아, 스펠링도 몰랐어요? 어떡하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2, 6, 18, 다른 3 54. 그 다음 누가 올까요? 62. 162요. 미안합니다. 너무 숫자 그지같이 냈죠. 162가 오겠죠. 그 다음 누가 올까? 348이요. 네, 얼마 곱했어요? 3을 곱했죠. 3을 곱했지. 아니 근데 3을 곱했죠. 3을 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는 숫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3을 곱해서 나오는 수일 거야. 6, 6, 3, 18, 486 이렇게 될 겁니다. 486이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수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등비수열. 같은 비율을 계속 곱하고 있다의 표현. 이때 첫 번째 항을 A라고 누고요. 곱하게 되는 이 3을 우리가 공비,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주면 되는 애죠. 그죠? 세 번째는 이 18은요. 잘 보세요. 2에다가 3을 곱한 다음 또 3을 곱하면 나와. 맞아?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는 표현. 54는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곱하고 공차 곱하고 또 한 번 더 곱하면 나오죠. 2에다가 3을 몇 번? 3번 곱하면 되는 애들입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에서요. 첫 번째 항이 A라고 봤을 때 두 번째 항은 뭐가 된다? A, R이 되겠죠. 그 다음 항은요. A, R 제곱이 될 겁니다. A, R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n번째 항은 A, R의 몇 제곱? 플러스 잘 보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은 누가 올까요? n-1이 옵니다. 그럼 얘가 n번째 항이죠?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번째 항은 A, R, n-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경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비가 1일 때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요거는 나중에 합 얘기까지 하고 나서 묶어서 한 번 더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항 질문 있어요? 네. 터질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내가 터트리지 않고 자동으로 터져서요. 터트려버릴 뻔했는데.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 세 개의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터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야, 네 덕분에 여기 있는 애들은 터지는 거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야. 화이팅! 빵! 터졌으면 좋겠다. 빵!
자, 일반항 썼습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언급을 해봤고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있었던 표현 중에 등차중항 기억나요? 등비수열도 비슷한 게 있어. 등비중항이야. 등비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등비수열 3개의 연속하는 등비수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A, AR, AR 제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연속되는 등비수열 3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A하고 뒤에 있는 AR 제곱하고 곱하면 뭐 나와요? A 제곱 R 제곱이죠. 이거 가운데 있는 애 뭐 한 거랑 같아? 제곱한 거랑 같죠. 이게 등비중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편의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등비수열인 세수 A, B, C를 봤을 때요. 등비중항의 개념은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하면 양 끝에 있는 수를 곱한 값이랑 같게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중항에 대한 표현까지가 되겠네요. 잠깐 쉴까요?